요즘에 음악 뭘로 들으세요? 옛날에는 멜론으로 듣는다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뭐 유튜브를 프리미엄으로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와 뮤직을 많이 들으시는 것 같고 애플 뮤직을 들으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스포티파이로 들으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각자 장단점들이 확실하죠. 그래서 오늘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음악 앱 시장, 뮤직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머니스토리의 김밥입니다. 옛날에는 저는 그 세대는 아닙니다만 LP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카세트 테이프로 듣던 시절이 있었죠. 뭐 워크맨을 해가지고 듣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CDP로 발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CDP로 음악을 듣던 세대였습니다. 저는 음악을 좀 늦게 들어가지고 그럼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게 2000년대 들어서는 확실히 좀 바뀐 것 같아요. 사람들이 CD에서 음원 파일을 추출하는 그 기술이 나오게 되면서 그렇게 해서 음원 파일들의 복제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아마 이제 음원 불법 복제 해가지고 불법 다운로드 해가지고 들으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서비스가 등장하기도 했었죠. 국내에선 소리바드라든가 미국에선 랩스타라든가 그래서 소송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뭐 혼란하던 시절이었죠. 음반 시장이 다 무너지는 때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한가 이제 음악 시장이 듣는 시장에서 보는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콘서트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었었는데 가수들한테 뮤지션들한테 콘서트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음원을 더 팔기 위한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런 이제 불법 다운로드라는 개념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콘서트가 사실상 메인으로 올라서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콘서트를 자주 하게 된 거고 콘서트 규모도 더 커지게 된 거고 이제 보는 시대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서비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거예요? 뭐 굳이 옛날처럼 불법 다운로드 해가지고 mp3를 넣어 다니는 분들은 없잖아요.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mp3 플레이어가 대중화됐을 땐 그랬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 이후에는 다 바뀌게 됐잖아요. 왜냐면은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난 이후부터는 확실히 다운받는 음악에서 스트리밍 시대로 바뀌었으니까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무선 인터넷이 완전 자유화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리밍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진 거죠. 다운받아가지고 그거 넣고 그걸 또 파일망하고 다 그렇게 체크하고 다 분류하기가 그것도 사실 일이거든요. 근데 스트리밍 하면은 너무 편하니까 이렇게 다들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국내에서는 스트리밍 하면 대표 주자가 멜론이죠. 처음에는 SKT와 공동으로 출시한 서비스였습니다. SKT에서 뭐 어떻게 보면 자사의 텔레콤 서비스의 이제 부가적인 서비스로 왜냐면 그렇게 해야 이용할 만한 서비스가 있어야 사람들이 더 쓰게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출범한 서비스였고 국내 음반사들과 많이 계약을 하면서 정말 거의 국민 음악 앱으로 떠올랐었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음악 프로들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멜론 순위 가지고 막 그렇게 매기지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어디 음식점이나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멜론백 그냥 틀어놓고 굉장히 들을 만한 음악도 되게 신선한 음악이나 새로운 음악들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보면 멜론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 음악을 듣는 이제 가장 중심적인 플랫폼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다르죠. 확실히 국내 음반 산업이, 음악 산업이 아이돌을 중심으로 재편이 되다 보니까 멜론 차트 순위가 가요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순위를 가르는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총공을 하는 게 약간 아이돌문에서 일반이 되었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앨범 판매 수도 더 늘어나고 우리 아이돌도 더 높은 순위에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그만큼 더 노출도 많아지고 화제도 되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 싸움의 전쟁터가 되면서 멜론은 음악을 듣는 공간으로서는 좀 부족해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졌던 거죠. 물론 여전히 멜론을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멜론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런 것과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확실히 그런 바이럴의 공간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소가 있죠. 유튜브에서 프리미엄을 출시하고 그래서 유튜브 뮤직이 이제 국내에서 정식으로 런칭이 됐습니다. 이거는 해외도 마찬가지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유튜브를 유료로 안 하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광고 안 보려고 프리미엄 쓰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 뮤직도 있잖아요. 그럼 공짜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짜 서비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멜론을 쓰지 않게 된 겁니다. 유튜브를 보는 겸 유튜브 뮤직도 쓰고 있는데 그럼 내가 굳이 멜론을 돈을 더 주고 써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보면은 멜론이 확실히 국내 음악 같은 경우는 강점이 있지만은 해외 음악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이제 유튜브 뮤직으로 갈아타신 분들이 많은 겁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이용자 추이만 보더라도 멜론은 계속 감소세요. 반면에 유튜브 뮤직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 공정위에서 이거는 끼워 팔기 아니냐, 분리해라는데 유튜브에서는 그건 분리할 수 없다라고 받아서 대신 유튜브 뮤직을 쓰지 않는 분들은 이제 그만큼 요금을 좀 더 싸게 책정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제시를 한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해외 이제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들도 굉장히 많이 진출했습니다. 애플 뮤직도 진출했고요. 원래 애플 뮤직은 이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진작부터 있었지만 우리나라 국내 진출이 늦은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 이거 굉장히 최근에 진출한 곳이죠. 스포티파이. 해외에서는 유튜브 뮤직과 거의 이제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플랫폼이죠. 국내에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스포티파이는 가격도 비싸요. 그 비싼 가격을 내고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유튜브 뮤직은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을 공짜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단점이 음질이라든가 좀 그런 부분들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영상 매체다 보니까. 근데 애플 뮤직이라든가 스포티파이 가면은 거기서 없는 음악들이나 그런 것들을 고음질로, 특히나 스포티파이 제가 주변에 쓰시는 분들 보면은 뭐 무손실 음원이라잖아요. 블랙. 그걸로 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굉장히 음악에 대해서 좀 조예가 깊으시거나 거기에 대한 취미가 좀 깊으신 분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이용한 거죠.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애플 뮤직이 참 재즈가 되게 잘 돼 있다. 클래식이나 재즈 뭐 이런 걸 하려면은 이것만한 대안이 없다.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다 카테고리라이징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멜론의 위치가 정말 애매해졌습니다. K-팝 들으려면은 멜론 많은 게 없긴 한데 그럼 K-팝을 딴 데서 못 듣나? 애플 뮤직에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K-팝 아이돌들이 워낙에 해외 진출을 많이 시도하다 보니까 애플 뮤직에도 당연히 있죠. 애플 뮤직에 당연히 있습니다.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멜론이 위치가 애매해진 거예요.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범위의 측면에서는 유튜브 뮤직에 밀리고 음원이라든가 특성화된 부분에서는 스포티파이나 애플 뮤직에 밀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약간 끼인 플랫폼이 돼가지고 정말 예전에 그 위세를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카카오가 2016년에 이제 멜론을 인수했지만은 사실 그 이후의 성적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좋지가 못한 게 사실이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트렌드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글로벌 뮤직 뭐 그런 범용성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의 한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면은 당연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글로벌하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선호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실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단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23년만 하더라도요. 유튜브 뮤직 이용자 수가 600만, 멜론이 700만이었는데 25년 기준으로 보면은 유튜브 뮤직은 거의 1000만 정도 되고 멜론은 600만입니다. 점점 줄어가고 한쪽은 점점 올라간 게 보이는 거죠. 이런 변화나 이런 경쟁들이 더 치열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멜론 왜 쓰냐 뭐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굳이 토종 스트리밍 앱을 이용해야 되냐 뭐 그런 입장도 있고요. 뭐 다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또 가장 큰 측면은 알고리즘인 것 같아요. 현재 최고의 문제는 알고리즘. 사실 유튜브 뮤직만 하더라도 되게 신기한 게요. 한 음악을 듣잖아요. 알고리즘이 내가 이제 검색이 누적되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따라서는 내가 좋아할 것 같은 음악을 기가 막히게 추천해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근데 멜론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아무래도 AI 기술력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알고리즘에서 내가 좋아할 만한 곡들, 내가 선호하는 곡들 추천하는 능력이 많이 못 미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애플 뮤직도 사실 좀 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해요. 알고리즘이 제대로 된 걸 추천을 못 하거든요. 난 분명히 재즈를 듣기 시작했는데 거기서는 갑자기 타령이 나오는 거죠. 어느 순간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좀 알고리즘의 차이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국내 멜론이 열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왜 이것을 이용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점점 감소세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확실히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거의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음악 앱 순위에서 보면은 글로벌 플랫폼들이 지금 주도권을 차지하고 국내 토종이랄 수 있는 멜론은 점점 밀려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게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뭐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최종 승자는 아마도 뭐 대중성으로 보면은 유튜브 뮤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특정하게 내가 좀 더 취향에 맞는 음악들 그리고 좀 더 고음질, 내가 좀 더 고품질의 음악을 듣고 싶다. 그러면 스포티파이 쪽을 이제 파고드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멜론이 SKT와 손을 잡고 SKT 우주 패스에 가입하면은 거기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가격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가격 문제는 이미 진작에 지나버렸고 사실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용의 관점이 있을 때 글로벌 플랫폼들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플랫폼들 이용자는 더 늘어나고 멜론의 수는 감소하는 현상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더라도 현상 유지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의 음악 앱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이나 보태실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기시고요.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